자, 마지막 시간. 자, 절 보시고요.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마치 우리 앞에서 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할 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고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현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 순례지,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승수,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비율 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량. 이게 안 되면 다음 진도로 못 나갑니다.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종합자본 환율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자꾸 틀려.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이 잘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잘 안 돼. 아니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뭔지 모르겠어. 채무 불이익률이 뭐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 유일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비율 분석법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현가법, 내부승율법, 수익승지수법만 나오면 틀려. 그러면 나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연금 투지 분석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 목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기 전체 큰 줄기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는 공식 정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좀 정립을 시켜 드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너무 심각해졌나? 아무튼 제 취지는 그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평가 3방식의 7개 방법이 있는데 출발합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가입 구하는 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인데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건항선소 원가법, 일산과자동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수익환원법.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요게 되면 다음 진도, 다음 페이지로 가시고요.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음 진도로 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페이지 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잡는데 오늘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뭐 저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 쉬는 날인데 오늘 쉬는 날인데. 예.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인데. 생일인데 내가 오늘 생일인지 모르고 그 특강을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생일이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놀아야 되는데 생일입니다. 생일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알아주시고 정리가 좀 잘 되시면 뭐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얘기를 하면 간혹 선물 사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해, 얘기 안 해. 뭐 중년에 뭐 생일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생일입니다, 생일. 네. 자, 칠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 구하는 공식은요, 적산가액 구하는 건데,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면 돼요.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제조달 원가 요거 알고, 감가누계액 요거 알면 적산가액이 구해지거든요. 그 시험에서는 이제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혹시 제조달 원가가 100원이에요. 감가누계액이 20원이고. 그럼 적산가액은 80원 나오는 거 맞아요? 그 원래는 계산기에다 대고 얼마 빼기 얼마를 때려줘야 되면 100 빼기 20 하면 80이 나오겠지. 계산기 한번 꺼내보실래요? 이번에는 100 빼기 20을 하지 않고 20 빼기 100을 한번 해보세요. 20 빼기 100. 20 빼기 100은 마이너스 80이 나옵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80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만 안 읽으면?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80을 구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감가누계액이 구해지면요. 감가누계액에서 바로 제조단원가를 뺄 거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기에서 마지막에 찍혀 있는 값이 뭐거든? 감가누계액이거든. 그럼 그 감가누계액에서 뭐만 빼면? 제조단원가만 빼면 마이너스 적산가액이 나올 건데 뭐만 안 읽을 거다? 마이너스면 안 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원래는 제조단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면 적산가액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감가누계액에서 제조단원가를 빼도 적산가액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단원가가 뭐냐? 제조단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을 다시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럼 제조달원가에서 중요한 단어는 신축 비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신축공사비는 제조달 원가 다 아니다. 아니고 그걸 시점 수정을 해줘서 기준 시점으로 땡겨주면 그게 제조달 원가인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고? 지수법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지수법은 신축공사비 곱하기, 자 칠판 잘 봐요. 무슨 시점분에? 건축 시점분의 기준 시점. 변동률 적용법은 자 잘 들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지 하는데 오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앞에서 다 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1 플러스 R에 n승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신축공사비가 3억이다. 이렇게 나와요. 신축공사비가 3억이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사비가 3억이다. 그 다음에 2020년도가 사용 승인 시점이고, 물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승인. 그리고 2023년도가 기준 시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2020년도 지수가 1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이고 2023년 지수가 기준 시점이지 12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로도랑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자 10번 보시고요.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100분의 125 때려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100분의 125. 그럼 뭐라는 얘기야? 1.25. 그러면 이 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제조달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3억은 뭐고? 신축공사비고. 여기다 1.25 한 값이 뭐다? 제조달 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가는요. 1.25에다가 3승 같은 거 때려준다 안 때려준다? 안 돼. 그 n승을 때려주면 절단 나요. 진짜 다 죽자는 거야 이게.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야. 지수법은요. 밑에 100 받고 위에 125 받고 끝. 몇 승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4%씩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4%씩. 이때는요. 4%씩 했으니까 변동률 적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얼마 곱하기? 3억 곱하기 1.04에 몇 승? 3승. 이때는 몇 승? 3승 요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공식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쌤 그러면 지수법 쓰라고 변동률 적용법 쓰라고 시험 문제에서 무슨 법을 쓰라고 얘기하나 절대로 안 줘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지수가 두 번 뜰 거야. 예전에 사용 승인할 때 지수 그때 게 100이 떠요. 100. 기준 시점 지수는 100보다 많은 숫자가 뜨고 100분의 125, 100분의 135가 떠서 1.25 곱하거나 1.35 곱하는 건 무슨 법이고? 지수법이고. 변동률은 상승률이 떠. 5%, 4% 이렇게. 4%면 1.04에 몇 승, 5%면 1.05에 몇 승. 몇 년 지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3년 지났을 때는 3승, 4년 지날 때는 4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감가수정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와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감가수정의 방법입니다. 최근에 여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가수정 방법은요. 일단 내용연수법이라고 있습니다.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 세 번째는 분해법.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의 세 가지만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무슨 법이 있어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내용연수법은 또다시 정율법이라고 있어요. 정액법이가 있고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근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례기 해도 돼. 유례기. 감가수정 방법 중에서 내용연수법은 뭐가 있다? 유례기. 유리 뭐지? 정율법, 액은 정액법, 기는 상환기금법. 그러면 내용연수법에 유례기가 있고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 지금 외울 겁니다. 저 보세요. 따라 하실 건가요? 감가수정 방법. 따라하라고. 감가수정 방법. 네. 유례기, 관분. 그래서 네하고 약간 띄워주면 좋아요. 네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은 네. 유례기, 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례기, 관분. 마치 내가 성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우가 왜 이렇게 막 소개하는 거 있잖아. 왜? 네. 뭐 유례기, 관분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표정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는 표정이에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 먹고 살라고. 그 내가 이게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는 표정이지만 나중에는요. 제가 네 하잖아. 그러면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 아닙니까? 제가 네 하면 막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유리기 간분을 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종호 교수법에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네, 유리기 간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가수정 방법 어떻게 있다고요? 네, 유력기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뭐가 있고 유력기가 있고 관분이 있습니다. 네, 유력기가 있고 관분. 그 중에서 정액법은 무조건 계산 문제로 나와요.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정률법은 이론 문제로 나와요. 상환기법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뜨면 무조건 무슨 법이고 정액법이고, 이론 문제로 뜨면 무조건 무슨 법? 정률법. 그럼 지금부터 정률법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법? 자, 정률법 재밌습니다. 정률법. 자, 재조달 원가가 있고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잔존 가치를 쭉 한번 써볼게요. 잔존 가치. 잔존 가치는 남아있는 값어치예요. 삼각액을 보기 전에 삼각률부터 정해야 됩니다. 정률법은요. 자, 삼각률이 10%야.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죠. 1,000만 원에 10%. 100만 원. 어렵나? 1,000만 원에 10%. 100. 그럼 900 남았어요. 900에 10%. 90. 그럼 810 남았죠? 810에 10%. 81. 그럼 729 남았죠? 729에 10%. 73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천천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음에는 얼마? 60. 그 다음에는 50. 그 정도 되겠지 뭐. 맞아요? 그럼 정률법은 초기에는 삼각률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불변합니다. 불변합니다.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삼각률이 어떻게 돼요? 불변합니다. 초기에는 정률법은 삼각액이 어떻고?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삼각액이 감소됩니다. 맞아요? 감소됩니다. 초기에는 삼각액이 크고 후반으로 삼각액이 준다. 질문. 초기나 후기나 불변인 건 삼각 뭐고? 유리고, 삼각액은 감소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정률법은 초기든 후기든 뭐는 안 변해? 율은 안 변해. 율이 뭐지? 퍼센트. 퍼센트가 뭐지? 비율. 비율은 안 변해. 돈, 액. 그러니까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감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눠서 공부해. 정률법은 초기는 삼각률이 어떤 편이에요? 불변. 정률법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삼각률이 어떻게 돼요? 불변. 불변한다니까. 환장하겠다 진짜. 다시 하면 돼. 정률법은 초기에는 삼각률이 어떻고? 불변하고, 후기로 가면 점점 삼각률이 어떻게 돼? 불변한다니까. 삼각률이 안 변한다니까. 정률법은 초기에 삼각액이 어떻고? 크고, 뭐 또 불변한데 또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삼각액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후기로 갈수록 감소되는 건 삼각액이고, 초기나 후기나 똑같은 것은 삼각률이 되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암기할 필요가 없냐면, 자, 제목 한번 하게 됩니다. 정무순법, 율법. 자, 정율법은 줄임말입니다. 일정 비율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 일정 비율. 율은 뭐하다? 일정하다. 율은 안 변해. 아니, 제목이 정율인데 어떻게 율이 변해? 율은 불변. 액이 체감. 율은 불변. 액이 감소. 퍼센트는 안 변해. 금액이 변해. 돈이 변해. 돈이. 퍼센테이지는 안 변해. 다시 갑니다. 이거 오늘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난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잘 보시고. 아까 집에 가야 된다고 했던 거야. 자, 정율법은 초기의 삼각률이 어때요? 불변해요. 후기로 가면 근데 점점 삼각률이 어떻게 되죠? 불변합니다. 초기에는 삼각액이 어때요? 크고, 이상 소리 하지 말고,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삼각액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는 후기로 갈수록만 묻겠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삼각률은 불변하고, 삼각액이 감소되는 게 정율법입니다. 정율법은 전부 다 감소되는 게 아니야. 삼각 뭐는 액은 감소되지만 삼각률은 불변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계산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죠.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제조달 원가를 안 줍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신축공사비만 줍니다. 뭘 준다고요? 신축공사비만 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시원하게 제조달 원가를 드리죠. 얼마? 내용 연수가 20년. 그럼 얘는 몇 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해요? 20년을 지나면 수명이 다하면 다 없어진다. OX. X. 통상적으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잔존 값어치라는 게 있습니다. 잔존 가치. 잔존 가치가 10%. 여러분들 자동차 수명 다하면요. 잔존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동차 수명 다 하잖아요. 폐차장 갖다 주면 50만 원, 70만 원 줘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자동차들은요. 요르단으로 수출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차인데 막 고쳐서 쓰고 막 그래요. 아시겠어요? 폐차 상담합니다. 나중에 결혼성에 폐차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차할 때 잔존가치 있다니까. 부동산도 수명 만료돼도 잔존가치 있다니까. 오케이? 그리고 2018년 어떻게 알았어? 2018년이
그 사용 승인 시점. 2023년이 기준 시점. 몇 년 지난 거지? 5년, 절대로 5년 지났다고 안 나옵니다. 항상 요 최근 시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정액법. 뭐를 구하시오? 적산가액 구하시오. 자, 대답하시죠. 적산가액은, 적산가액은 무슨 원가에서? 오케이.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누계액을 빼요. 이 감가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제조달 원가 얼마래? 2억이래. 그럼 뭐만 구하면? 감가누계액만 구하면 적산가액이 튀어나오겠다, 그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조달 원가에서 얼마에서? 2억에서 까지지 않는 10%를 날려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잔존가치라 그래요. 잔존가치. 요거는 이제 계산기에다 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지금 계산기를 쓰는 건 아니고 2억에다가 10% 빼면 지가 알아서 2천만 원을 빼줘요. 그럼 얼마 남지? 1억 8천. 1억 8천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 중요합니다. 이거 감가총액이라 그래. 뭐라고요? 우리 이거 구해야 돼. 첫 번째로 자 1번 타자 감가총액 구해야 됩니다. 1번 타자 뭐 구해야 된다고요? 감가총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잔존가치. 그러니까 2억에서 얼마 빼면? 10% 빼면 1억 8천 감가총액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만 20년 동안에 까진다. OX.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2억 20년 동안에 까지는 것이 아니다. 1억 8천이 20년 동안에 까진다. 왜냐면 내용연수 20년이 다 만료되어도 몇 프로는 안 까지니까. 10%는 안 까지니까. 2천만 원 안 까지니까. 1억 8천만 20년 동안에 까진다. 맞아요? 그럼 1억 8천 나누기 20년을 때려보면 900만 원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는 그 유명한 매년 감가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감가액? 매년 감가액. 근데 아까 무슨 법이라 그랬지? 정액법이라 그랬지. 정액법은 1년에 얼마면? 900이면. 그 다음에도 900. 그게 정액법이야. 그 다음에도 그게 정액법이야. 이건 누계액 계산해 주세요. 무슨 액? 누계액. 1년에 얼마? 900. 2년에 1800. 어려워하면 안 돼. 9단 몇 단? 9단. 자, 9일은 1년에 900. 2년에 1800. 3년에 2700. 너 하지 마. 4년에 5년에? 끝났어. 그럼 이게 5년이 경과연수거든. 5년이 경과연수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사용 승인이 2018년도 나왔고 기준 시점이 2023년이었거든. 그럼 이게 4,500만 원이 나온다고. 4,500만 원이 이게 진짜 유명한 표현인데요. 이게 감가누계액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농요 매년 감가액은 구분해.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뭐라 그래? 매년 감가액. 근데 감가누계액하고 감가총액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감가총액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써볼게요. 숫자 얼마? 20. 감가누계액은 제가 숫자 5를 하면서 써볼게요. 숫자 5. 자, 그럼 잘 보세요. 20년 동안에 총 까지는 금액의 이름은 감가총액.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의 이름은 매년 감가액. 5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모두 모아놓은 금액의 이름은 감가누계액.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평균 수명이 100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요 50살이래요. 50살. 100년은 뭐? 내용연수. 50살은 뭐? 경과연수. 전체 수명이 내용연수고요. 얘가 몇 살? 그러면 50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얘는 전체 수명은 몇 년? 20년. 몇 살? 5살. 얘 20살 안 해요. 얘는 총 몇 년을 살 수 있는 부동산인데 20년을 살 수 있는 부동산인데 현재는 몇 살? 5살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저를 보시고 20년 동안에 총 까지는 금액의 이름은 감가총액. 자, 다시 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에 총 까지는 금액의 이름은 나누기 내용연수에서 1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의 이름은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에서 5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모두 모아놓은 금액의 이름은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건 감가누계액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계산기에 뭐가 찍혀 있겠지? 4,500만 원이 찍혀 있겠지? 이 4,500만 원에서 뭐를 빼면 마이너스 1억 5,500이 나오거든. 근데 뭐만 안 읽으면?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된다니까. 마이너스만 안 읽고 그냥 뭐요? 1억 5,500만 원만 읽으면 이게 적산가액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산기는요 이렇게 합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고 나누고 곱하고 다시 빼면 됩니다. 뺄 때는요 일단 10%를 빼요. 얼마에다가? 2억에다가. 그럼 있으면 2억 빼기 10% 하면 되나?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2억에다가 10% 계산한다면 2천만 원을 뺄 필요가 없어요. 2억 빼기 10% 하면 지가 알아서 1억 8천을 만들어준다니까. 나누기 얼마? 20년 딱 때리면 1년에 까지는 거면 900이 계산기에 찍힌다니까. 곱하기 얼마?
5 하면 4,500만 원 찍힌다니까? 4,500만 원 찍힌 다음에 또다시 바보같이 A씨를 누르고 2억 빼기 4,500 할 필요가 없다니까? 4,500 찍히잖아. 빼기 얼마 때리면? 2억을 때리면 마이너스 1억 5,500이 나오는데 1억 마이너스만 빼면 1억 5,500이 적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이 탄생합니다. 자, 정형법 계산 문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제조다론가에서 빼, 나, 곱, 빼. 제조다론가에서 뭐 빼죠? 잔존가치 빼요? 나. 내용윤수로 나눠요? 곱. 이까지 감가 누구 얘기야. 오케이? 다시 빼기 뭐? 제조다론가. 그래서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는요. 제조다론가로 시작해서 제조다론가로 끝나. 이걸 그렇지. 수미쌍간법이라 그래. 제조다론가로 시작해서 제조다론가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로 끝납니다. 이걸 수미쌍간법이라 그래.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로 끝나. 중간에는 가감승제 중에서 더하기 빼고 다 있습니다. 빼기하고 뭐야? 나누기, 곱하기, 빼기. 출발하겠습니다. 제조다론가에서 빼. 뭐 뺍니까? 나. 뭐 나눕니까? 곱. 뭐 곱합니까? 몇 살 곱하면 됩니다. 다시 빼. 뭐? 제조다론가. 제조다론가에서 빼, 나, 곱, 빼 하시면 적산가액이 튀어나옵니다. 철저하게 숫자만 입력하는 겁니다. 제조다론가 구하는 방법 알아 몰라? 그럼 그거 메모해 놓습니다. 제조다론가를 왜 메모해 놓으셔야 되는지 압니까? 나중에 제조다론가 또 빼야 되거든. 오케이? 제조다론가 구한 다음에 메모해 놓고 빼기 뭐야? 잔존가치. 이상소리 하지 말고 잔존가치. 나, 내용연수, 곱, 경과연수, 또 빼. 제조다론가 는 때리면 뭐가 튀어나온다? 적산가액이 튀어나옵니다. 적산가액은 제조다론가에서 빼, 나, 고, 빼 하시면 됩니다. 빼나고 빼, 빼나고 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조다론가는 기준 시점에서 신축 비용 맞습니까? 지수법 할 때는 n승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변동률 적용법 할 때는 n승을 해야 됩니다. 감가수정 방법의 종류를 얘기해 보죠. 네. 잘했어요. 네, 유력기간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중에서 정률법 좀 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은 그 일정 율식 간과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초기에는 상각액이 뭐하고요? 크고요. 후기로 할수록 상각액이 체감합니다. 상각액은 체감합니까? 근데 상각률은요? 불변합니까? 다시 정률법은 상각액이 체감. 놀라지 말고 대답을 해. 자, 다시 정률법은 상각액이 체감하고 상각률은 불변하고 상각률은 불변하고 삼각액은 체감하고 액은 체감하고 삼각률은 불변하고 삼각률은 불변하고 삼각액은 체감하고. 적산가액 계산할 때는요 뭘 구하고? 다음 뭘 해야 돼요? 메모하시고 시작. 빼, 나, 곱, 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빼 하시면 됩니다. 빼나고 빼, 빼나고 빼. 자, 제도론가에서 뺍니다. 뭘 빼죠? 전용가치 뺍니다. 나, 내용수 나누고 곱, 다시 뺍니다. 적산가액 바로 튀어나옵니다. 제도론가에서 빼, 나, 곱, 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공시가 기준법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거든요. 비준가액 구할 때는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하고요. 토지가액 구할 때는 비, 시, 지, 개, 그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좀 공부합시다. 이거는 100% 계산 문제라서. 대상 부동산이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사례 부동산이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봅시다. 대상 부동산이 듣고 있나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 그러면 이게 100분의 97이야. 위에 게 97이 된다고. 100분의 97. 뭐지? 0.97. 대상 부동산이 3% 우세야, 우세.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3이거든. 뭐지? 1.03.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100분의 97, 100분의 103 하지 말고 0. 얼마, 13 얼마를, 1점 얼마를 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번 가봅시다. 5%. 대상 부동산이 5% 열세. 0.9. 대상 부동산이 5% 우세. 1.05 이렇게 하시면 엄청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안 쓰고 0.9, 1.05 뭐 10% 한번 해보죠. 10%. 아니 아직 안 했는데.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상 부동산이 10% 우세. 1.1. 대상 부동산이 10% 열세. 0.9. 20% 한번 가봅시다. 20%. 대상 부동산이 20% 우세. 1.2. 100분의 120이니까. 대상 부동산이 20% 열세. 0.8. 4% 한번 가볼까요? 4%. 대상 부동산이 4% 열세. 0.96. 대상 부동산이 4% 우세.
1.04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수익하는법입니다. 수익하는법. 자, 7번 보시고요. 수익 공식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뭐를 뭐로 나누면 된다?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누면 된다. 다시 요거 기억하시다. 뭐를 뭐로 나누면 된다?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누면 된다. 근데 가능 못된 시험에서 뭐를 안 주냐면 환원위로 안 줘요. 이 못된 시험이 언제 나왔는지 압니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10%,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40%대 60%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환원율을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에다가 40%를 곱하고요. 건물에다가 60% 곱하면 돼요. 자, 5에 40%는 얼마인지 아세요? 2에 2. 10에 60%는 6이고 두 개 더하면 얼마? 8. 8%가 이 부동산의 환원율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앞에서 퍼센트 두께 계산할 때는 앞에는 퍼센트를 누른다 안 누른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AC 누른 다음에 5 곱하기 40% 때리면 계산기 2가 뜨거든. 2 위에다가 10 곱하기 60% 때리면 계산기 6이 뜨거든. GT만 누르면 돼. 뭐요? GT. 선생님 그럼 굳이 계산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문제는 하실 수 있는데 요게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토지가 3, 건물은 5.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45%대 55%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암산력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때는 계산기를 어떻게 한다? 시작. AC 3 곱하기 45%, 5 곱하기 55%, GT 눌러서 계산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계산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계산기 쓰는 방법대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환원율 계산하는 건 이제 알았어. 근데 순영업소득을 시험에서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순영업소득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에서 주냐면 자, 잘 보세요.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시를 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시험에서 안 주는 게 일반적이야. 여기까지가 유효총소득이야. 뭐라고요? 유효총소득.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 그럼 이까지가 순영업소득이야. 그럼 순영업소득 구했지? 나누기 바로 뭘 때려버리면 환원율 때려버리면 수익가액이 한 방에 구해집니다. 수익가액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가능총소득에다가 빼 나.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시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효총소득. 여기서 영업경비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환원율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가액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능총소득 얼마? 공실 몇 퍼? 영업경비 몇 퍼? 환원율 몇 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기다 대고 그냥 가능총소득에다가 뭐? 공실 빼고요. 또 영업경비 빼고요. 뭐로 나누면? 환원율 나눠버리면요. 수익가액이 한 방에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칠판 한번 보실랍니까? 수업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엄청나게 했네. 예. 자, 그러면서 제가 뒤에 가서 배우시긴 할 건데 우리 부동산 학기론 통틀어서 빼 시리즈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늘 이 빼 시리즈 중에서 몇 개를 했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해버렸습니다. 3개를.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가면 사실 이 중에서 4개를 한 거예요. 우리 아까 정보 현재 가치 구할 때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얼마, 신도시 안 들어서면 얼마 그랬지. 그거 일단 뺍니다. 맞다고요? 빼고요. 그 다음에 들어설 확률이 40%면 안 들어설 확률 60%를 곱합니다. 들어설 확률을 곱한다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한다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한다고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는 자 따라해보세요. 빼앗나? 정보 현재 가치 뭐라고요? 빼앗나? 그리고 모르면 안 돼 진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대가리 치워드릴까? 대가리 치워드릴까? 빼갔나? 입에서 줄을 빼갔나? 적산가액은 제조자원가에서 빼나고 빼. 한번 해보자. 제조자원가에서 뺍니다. 잔존가치. 참 별거리. 나눕니다. 내용연수. 곱합니다. 경과연수. 또 뺍니다. 적산가액이 나와.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만다고요? 뺐나 하시면 뺐나 하시면 됩니다. 뺍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뺍니다. 또 뺍니다. 영업경비 뺍니다. 여기까지 순영업소득이거든. 나눕니다. 환원율.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빼 시리즈 말고 계셔도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2개. 빼 시리즈에서 아무리 적게 나와도 2개. 많이 나올 때는 3-4개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빼 시리즈 5개 외워서 3-4개 나오면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보 현재 가치는 뭐라고요? 빼안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빼갔나. 적산가액은 빼나고 빼. 수익가액은 빼뺐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빼꼽더는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풀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오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으로 나누면 되는데 가능총소득에다가 일단 빼고요. 또 빼고요.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신다고요? 시작. 빼, 나. 못 빼죠? 공실 뺍니다. 못 빼죠 또? 영업 경비 뺍니다. 뭐 나눠주죠? 환원이율. 근데 환원이율을 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도 하는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토지 5 곱하기 토지 비율. 건물 10 곱하기 건물 비율. 이게 더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다? 시작.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숫자 곱하기 숫자 퍼, GT 누르면 지가 알아서 토지 곱한 거, 건물 곱한 걸 더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숫자 곱하기 숫자 퍼, GT 그랜드 토탈을 활용하시면 GT 그랜드 토탈을 활용하시면 지가 알아서 수익가액을 환원율을 구해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오늘 정말 잘 오신 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요. 당분간은 지금 제가 한 것에서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모의고사 때 제가 지금 한 거 외에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당분간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는 지금 제가 수업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수업한 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압니까? 그렇게 내도 환장을 하고 틀립니다. 환장을 하고. 마치 틀리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나오기만 나와봐 틀려버릴 거야 이렇게 기다렸다가 틀리는 사람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절대로 7월달까지 틀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한 20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출발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안 주무시고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는 5개를 공시합니다. 일단 제목을 모르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수업에 제가 제일 중요한 맥락은 전체 틀 전체 구조를 좀 잡는 겁니다. 대분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사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신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가 현재 5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신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저는 이름만 이걸 갖다가 표계 공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 따라 보세요. 표계 공. 표계 공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표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럼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요. 기다려. 근데 제 입에서 단독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럼 표계 하시면 돼요. 집에서 공동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냥 공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위에 토지처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는데 공동주택은 태초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구분이 없이 그냥 공동주택으로 공시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혹시 표준 공동주택이 뜨면 읽지도 마. 그런 말이 없어. 개별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뜨잖아요. 읽지 마. 그런 말이 없어. 쌤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오나? 작년기출 문제입니다. 작년기출 문제가 표준 공동주택은 개별 공동주택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인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 진짜 나왔었어.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표준 공동주택의 말이 없거든. 표준 개별주택의 말이 없거든. 근데 그게 작년 시험에 떴다고. 요거 표계 공부부터 한번 해봅시다. 토지, 표계 잘하셨어요. 주택 잘 참았어요. 단독, 공동.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공동.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공 해야 됩니다. 단독, 표계, 주택. 아닙니다. 주택은 기다려야 됩니다. 주택은 무슨 주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대물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택. 잘 참았어요. 토지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표계 바로 튀어나옵니다. 토지, 주택, 단독, 공동. 두 번째, 누가 공시하느냐? 싹 다 국장이 공시합니다. 싹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공시합니다. 싹 다 국장이 공시하고 개별이 두 번 뜨거든요. 이것 좀 기억하세요. 개별 뭐랑? 공시지가랑 개별 주택가격.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뭐 됐고 개별 주택가격은 무슨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표준주택하고는 싹 다 국장이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는 딱 한 개 무슨 주택? 개별주택. 그럼 이거 단독주택이 하는 겁니다. 이것만 어디에서?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구청장?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종로에서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는데 책을 잘못 가져왔나 봐. 책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본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서 앞에만 이렇게 좀 추린 걸 가져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책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지금 좀 늦게 오기도 늦게 왔어. 책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씨, 막 그러더라고. 욕을 막 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진짜 했어요. 씨발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실감나게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욕할 사정이 돼도 욕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개시군구청장 한번 해주시면 돼. 책을 잘못 가져왔다 어떻게 한다고요?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 개시군구청장, 개시군구청장. 씨발 하면 안 돼요. 개시군구청장 이렇게. 그럼 절 보시고요. 표준지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표준주택은 국장. 공동주택은 국장. 싹 다 국장. 딱 두 개 있어.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개별주택 가격 시군구청장. 잠깐 여기다가 제가 심의라고 하면서 볼게요. 뭐요? 심의. 자,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실래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OX. X. 표준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X. 국장이 공시하는 것 세 가지는 누구의 심의?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거 두 개 있잖아. 뭐하고? 개별 공시지가랑 개별 주택 가격만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사 산정하는 날짜가 있는데 공시하는 날짜입니다. 자, 땅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2호. 주택은 자, 따라해보세요. 14. 자, 2호 1사의 말일 3월은 없어요. 땅은 2월 말 5월 말. 주택은 1월 말 4월 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호 14, 2호 14 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표준지는 2월 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 땅은 2호. 주택은 자, 표준주택은 1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 오케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인지 압니까? 6월 1일이거든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에 결판만 나면 돼. 그래서 맥시멈 언제? 5월 말. 근데 3월 말은 없어. 땅은 언제? 2호. 주택은 14 하시면 됩니다. 땅은 언제? 2호 하지 말고 이제 2월 말, 5월 말. 주택은 언제? 1월 말, 4월 말. 2호 14. 2호 14. 혹시 2호 14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오늘부터 저기 휴대폰 패턴을 요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땅은 언제? 2호. 주택은 언제? 14. 이렇게 2호 14, 2호 14 이렇게 바꿔봐. 싫어? 싫으면 말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장 당일 아침에 2호 14 한번 눌러봤겠지?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알아서 해, 그러면. 그러니까 2호 14. 2호, 땅은 2월 말, 5월 말, 주택은 1월 말, 4월 말. 2호 14. N자입니다, N자. 2호 14. 이렇게. 2호 14. 이렇게. 2호 14.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잘 나옵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누가 하죠?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있어요? 자, 공시주체에게 가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절 보시고요. 표준지하고요. 표준주택하고요. 공동주택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공시하는 날짜 언제인지 압니까? 한번 해볼까? 땅은 2호, 주택은 14,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 표준주택 가격은 1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 그 공시한 날짜로부터 30일을 다 받아요. 공시일로부터 얼마이네? 30일이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해야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 한번 해드릴게요.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의 신청 됐습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꾸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표준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하는데 그럼 OX. X.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한다 그래요. 그럼 OX. 나온 패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장이 공시하는 게 몇 개 있는데 3개. 자, 한번 봐봐요. 뭘? 표준지 공시가. 이건 토지인가? 토지인가? 이건 뭐야? 표준주택 가격. 이 주택인가? 이거야.
공동주택 가격. 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이걸 조사합니까?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 자,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공시하지.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땅이잖아. 이번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면 지적과 있어요. 지적과. 지적과 공무원들이요. 그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을 해요. 뭐 한다고요? 조사 산정을 한다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누가 조사 산정하는지 신경 쓰지 마. 누가 하는 거니까? 시군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시군구 공무원들이 조사 산정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봤어요? 가봤다고 해주세요 그냥. 가봤어요? 거기 가면 주택가라는 데가 있어. 무슨 과? 주택과. 그럼 주택가 공무원들이요.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을 해요. 그래서 개별 두 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조사 산정하는지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런데 국장이 공시하는 게 몇 개 있는데? 3개. 읊어봐.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 조사 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바빠 안 바빠? 그래서 조사 산정을 의뢰한다니까? 뭐 한다고? 의뢰. 근데 이게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한다니까. 근데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자 따라해보세요. 한국부동산원. 우리 줄여서 원이라 그래. 원.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요. 한국부동산원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원 그래요. 진짜 원 그래요. 야, 원에서 발표 났어 이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원은 국가정보원이겠어요? 어디 뭐 국정원, 국기원, 태권도 국기원? 부동산 업계 사람들이 원 그럼 무슨 원? 한국부동산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국장이 바빠 안 바빠? 바쁘니까 안 바쁘다고? 해보자는 거야? 국장이 바쁘잖아. 국장이 바빠서 국장이 개나리 보쯤을 말고 전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전부 다 조사 산정할 수가 없고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을 조사 산정할 수가 없고요. 공동주택 전부 다 발표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조사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국장이 의뢰를 합니다. 근데 땅은 법인한테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 법인한테. 오케이? 주택은 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주택 무슨 주택?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 오케이? 그럼 이게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자, 듣고 대답하세요. OX로 대답하세요. 표준주택 가격은 듣고 있나? 국장이 조사 산정을 감정평가 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OX. X. 표준주택 가격은 only 원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만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이 공시하는 거 몇 개 중? 3개 중 토지가 하나 있나? 주택이 2개 있고 토지는 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오케이? 주택은 어디한테? 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디? 법인. 주택은 원한테 조사 산정을 누가? 국장이 조사 산정을 의뢰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멜로디를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멜로디를. 자, 손을 2개 펴세요. 폈어요? 자, 따라하세요. 베스킨 라빈스 sorry one 돌려주세요. 시작. 베스킨 라빈스 sorry one. 자, 이 멜로디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국장이 그 표준지 공시가는 땅이지 어디다 의뢰를 하고 법인한테 의뢰를 하고 표준주택은 주택이지 공동주택도 주택이지. 이거는 어디다 의뢰를 한다? 원. 이걸 갖다가 제가 작년에도 돌리려고 했었거든요. 돌린 사람 이 문제 맞췄다? 근데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못 맞췄다? 왜 못 맞췄어? 안 돌려가지고. 시작.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어디한테 의뢰를 하고? 원한테.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니까 어디한테? 법인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저도 몇 년 지나면 이거 안 하려고요. 50 되기 전까지만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둘째만 대학 가면 나도 이거 안 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안 해. 못해 이것도 나도. 자, 아직까지는 안 부끄러워. 자, 시작. 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제일 중요한 거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갑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어요?
개별 공시가 어디 써먹어요? 표준주택 가격 어디 써먹어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어디 써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총 몇 개? 4개. 개별 공시가는 2개만 기억합시다. 자,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도 있긴 한데 사용료 대부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표준주택은 이거는 쉬워요. 바로 밑에 있는 주택가격 읽어주세요. 시작. 개별주택가격. 그거 산정기준. 뭐 산정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써먹는 데가 똑같은데 가격정보 제공하고요.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암기 코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못 살면 거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정말 못 살면 거지라 그래요. 그럼 못 사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못 사는 나라 거지국이라 그래요. 못 사는 나라 뭐? 거지국. 못 사는 나라 거지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저기 남수단이라고 아세요? 남수단 압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압니까? 짐바브웨, 소말리아, 동티모르 알아요? 그런 나라를 갖다가 정말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개거지국이라고 합니다. 무슨 국이요? 개거지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제가 이거 수업하려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남수단이더라고요. 남수단. 세계 최빈국 남수단. 막 뭐 짐바브웨 마다카스카르 봤는데 다 까먹었어. 아무튼 뭐 그런 데가 잘 못 사는 나라. 짐바브웨, 소말리아, 막 동티모르 이런 데가 진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무슨 국이라고 한다? 개거지국. 정말 못 사는 나라 개거지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뭔지 모르면 안 돼.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볼 때는 무슨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하고 개별 공시가는 자 따라해보세요. 부, 사대. 그러니까 몇 대가? 4대가 가부인 거지. 그러니까 과가 뭐지? 과세, 부담금. 4대는 뭐야? 사용료, 대부료. 그럼 절 보고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 지방세 같은 거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뭘까? 개별 공시가 과세니까.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별 공시가 사용료, 대부료 산정. 개별 공시가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표준지 공시가 거래 지표로 쓰는 거 표준지 공시가 토지 시장이 지가 정보 제공하는 거 표준지 공시가 과세를 제외한 부담금을 제외한 국가 업무 기준은 표준지 공시가. 자, 표준지 공시가 저 4글자씩 읽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 시작. 걔가 뭐냐고? 개별 토지, 거래 지표, 지가 정보, 국가 업무. 이거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절반이 이걸 모르고 들어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어디 써먹어요? 그러면 이 4개를 대답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절반이, 이 중에 절반이 절반 아니겠지.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절반이 표준지 공시가 써먹는데 4개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해 안 위험해? 베리 덴저러스합니다 진짜. 개별 공시가 딱 3군데입니다. 뭐요? 과세, 그다음 부담금, 그다음 뭐 사용료, 대부료, 과부사대. 개거지국은 뭐? 표준지 공시가. 남수단, 짐바브웨, 개거지국,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는 뭐? 과부, 사대는 한꺼번에 사용료, 대부료니까. 주택으로 갑니다. 표준주택 어디 써먹어?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개별주택은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공동주택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개사법 시간에 개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응되는 말은 소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혹시 오케이? 개론 시간에 개공 그러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개론 시간에 개공하면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오케이? 대응되는 말은 표준주택입니다. 오케이? 자, 개공, 대응, 표준. 개공이 뭐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개공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자,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표준주택은 어디 써먹어? 개별주택 산정 기준. 표준지 어디 써먹어? 개거지국. 개별공시가 어디 써먹어? 과부사대. 표준주택 가격 어디 써먹어? 개별주택 산정기준. 개별주택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공동주택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보지 말고. 저보세요. 공동주택 어디 써먹어? 공동주택.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개별주택 어디 써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기준. 표준주택 어디 써먹어?
개별주택 산정 기준. 개별 공시가 어디 있어 먹고 개별 공시가 과부 사대. 표준지 공시가 어디 있어 먹고 개거지국. 남수단 개거지국. 표준지 공시가 어디 있어 먹고 개거지국이 뭐야?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개별 공시가 어디 있어 먹고 과부 사대. 과부 사대 뭐야?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표준주택 어디 있어 먹고 개별주택 산정 기준. 개별주택 어디 있어 먹고 가격정보 제공 과세 기준. 공동주택 어디 있어 먹고 가격정보 제공 과세 기준. 개론 시간에 개공은 뭐야? 개별주택 공동주택. 개공 반대말이 뭐야? 표준주택. 소공. 자, 개론 시간에 개공은 개별주택 공동주택. 반대말은 표준주택. 중개사법 시간에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 반대말은 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시간의 개공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반대말은 표준주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고. 토지. 아닙니다. 그 표계합니다. 선생님, 어떨 때 토지는 법인 주택 손을 돌렸을 때는 토지 법인 주택 원 이렇게 하는 거고, 손을 안 돌렸을 때는 토지하면 표계 주택 기다려 단독은 표계 공동은 공입니다.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토지 잘했어요. 주택 단독 공동.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해요? 국장.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해요? 시군구.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요? 중앙.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요? 시군구. 국장이 공시하는 거 세 개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 조사 산정을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준지 공시가는 어디 의뢰를 해요? 법인한테. 근데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죄송합니다.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어디다 의뢰를 해요? 법인한테, 원한테 의뢰를 하지. 왜 법인이래? 주택은 원한테 의뢰를 합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표준지는 언제 말? 2월 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 표준주택은 1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얘들 둘을 써먹는 데가 똑같아가지고 날짜도 똑같이 공시를 합니다. 오케이? 예. 이 신청은 누가? 이 있는 자가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케이? 표준지 어디 써먹어요? 남수단. 개거지고. 개별 공시지가 몇 대가 가부야? 4대, 가부사대. 바보 3대 아니야. 가부사대. 표준주택 가격 어디 있어 먹어?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 개별주택 어디 있어 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 기준. 공동주택 가격 어디 있어 먹어? 가격정보 제공 과세 기준. 개론 시간에 개공은 뭐야?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반대말은 뭐야? 이제 또 정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공시하는 게, 표준지는 땅인가요? 표준주택은 주택인가요?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공통점을 밑줄 그어드릴게요. 둘 다 뭐 공시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 가지는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용, 도,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 가지 뭐야? 용도지 하시면 돼. 용이 뭘까? 용도지역. 자, 저한테 대답해줘. 용도지역이 뭐지? 도관농자 하시면 된다. 용도지역 문제 도관농자 못하면 잘못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공법 잘못이야. 용도지역 뭐야? 도관농자. 도로 상황. 지목. 자, 그럼 갑시다. 집원은 표준지, 표준주택 둘 다 공시? 그 다음에 용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는 표준지, 표준주택 둘 다 공시? 지금부터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표준지는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고요.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을 공시합니다. 약간 다르지? 얘는 제곱미터당 원, 얘는 그냥 원. 전체 가격입니다. 얘는 면적 및 형상, 얘는 대지 면적 및 형상. 살짝 다르지? 근데 이렇게 문제 내기 좀 힘들어. 그래서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표준지 공시가는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란 게, 이걸 형광펜을 드릴게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란 게 공시가 돼요. 뭐가 공시가 된다고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라는 게 공시가 돼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근데 표준주택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없다면 하고 공시가 돼요. 그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토지를 가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표준주택은요. 토지 위에 당연히 무엇이 있을 거다? 건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사항은 오직 표준주택에서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건물에만 쓸 수 있는 말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 보세요. 주택, 상가, 공장. 이거는 건물에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이게 용도야. 뭐라고? 용도. 두 번째, 여러분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그래? 연면적. 그 나중에 여러분 공법생이 언젠가 여기 혹시 연면적 압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법생이 깜짝 놀란다. 연면적이 뭡니까? 이랬는데 뭔 면적이요? 그러면 이제 안 놀란다.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면 건물이 있어야지 층별로 바닥 면적을 합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연면적은 건물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구조가 뭐냐면 벽돌, 목조, 연화조, 철근, 콘크리트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건물이 있어야지 구조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은 건물 사용 승인을 얘기하는 거야. 임시 사용 승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자 따라해보세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이런 놈들은 표준지에서 나올 수가 없는 표준 주택에서만 쓰는 말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용연, 구사, 임. 용연, 구사임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용연이는요. 94년생이에요. 용연이는 구사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용연, 구사임. 근데 이런 용연이는 표준지에 살겠어요? 표준주택에 살겠어요? 땅에는 못 살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표준주택에 사는 용연이는? 구사임. 용연, 구사임. 어디 사는 용연이?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집원, 단위 면적, 듣고 있나 지금? 네,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이거 뭐야? 표준지. 이게 작년 기출. 올해 기출이지. 그러니까 올해 기출. 다음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하고 2번 질문이 뭐가 떴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으로는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그 다음에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공시가 된다 이렇게 떴어요. OX. 왜 X지?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공시가 된다 이렇게 떴다고. OX.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 그게 답이었어. 그래서 표준지 공시과 공시할 때 그 공시하는 거 5개 외워놓으신 분들은 이걸 맞췄다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강조를 했냐면 내가. 다른 쌤들은 이거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그랬어. 내가 다 봤어 내가. 나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표준지 공시과 공시할 때 공시하는 거 5개랑 표준주택 공시할 때 공시하는 5개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가 얘기를 했다고. 시험에 나왔다고. 그 이번 시험에서는 표준주택 공시할 때 공시한 5개를 갖다가 줄줄 한번 암기를 해볼 겁니다. 자, 손가락 접어가면서. 자, 접어. 집원.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용연 구사임. 용도지. 한 번 더. 뭐야? 집원.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용연 구사임. 용도지. 오케이? 용연 구사임이 뭔지는 제가 봤을 때 좀 따박따박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용도. 연. 구. 사. 임. 자, 드디어 용현이가 내년에 30살이 됩니다. 용현이가 94년생이거든요. 개띠 우리 용현이가 드디어 30살이 됩니다. 우리 용현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암기 시켰거든요. 우리 용현이 뭐 13살 이렇게 할 때부터 암기를 시켰는데 드디어 우리 용현이가 이제 30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30살이에요. 개띠 94 용현이 30살입니다. 용현이 그 장가 갈 때까지만 내가 좀 데리고 있다가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용현이 몇 년생임? 94년생. 용현 94임. 용이 뭐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용연 9 4 임. 표준지에는 있고 없고 표준 주택에만 나오는 고유의 사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여기서만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공시하고요.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 다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 없이 공시합니다. 표준지 국장,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표준주택 가격 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공동주택가격 국장. 국장이 공시하는 세 가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이 공시하는 세 가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에 대리를 하고요. 표준주택가격과 죄송합니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 원한태 조사산정을 의뢰합니다. 공시하는 날짜는요. 표준지는 2월 말, 개별공시가는 5월 말, 2호. 표준주택가격은 1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 1사의 말일까지 결정 공시를 합니다. 이 신청은 이 있는 자가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개거지국에 써먹습니다. 개별 토지,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개별공시가는 과부사대에 써먹습니다. 과세, 부담금, 사용료, 대보료.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씁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하고요. 과세 기준으로 쓰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공시하는 거 5개는요. 지번, 다리 면적변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지 공시가 되고요. 표준주택 공시할 때 공시하는 5가지는요. 지번, 그냥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용연 구사임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지,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이 공시된다는 걸 하시면 당분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로 인해서 틀리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장장 6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했던 우리 수투검 길라잡이 특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수투검 그 길라잡이 특강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필요 없는 걸 다 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수요 공급을 한 장으로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투자론을 한 장으로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감정평가론 한 장에 다 넣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 뭐 뗄 거 없고 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3월 달 정도가 돼서 이걸 제가 한번 수축하면 그때 길라잡이 특강 하신 분들은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이 자료가 조금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런 단계까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고 싶거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으면 여기서만 16문제, 18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필수 암기해야 될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좋으셨으면 우리 수강 후기 남기는 거 있거든. 수강 후기 남기는 데서 수강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무료 강의라고 해서 강의만 쏙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불시에 갑자기 그 수강 후기 한번 봅시다 했을 때 쌤 내가 아직 안 남겼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복도 다니지 마. 내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 강의 오늘 좋으셨으면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6시간 동안 수초감 길라잡이 특강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치면서 종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